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최우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 제 생각과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한때는 부끄럽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을 싫어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에서 윤석열이 멍청하다, 술만 퍼마신다는 말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계엄 당시 인스타그램을 보셨나요? 저도 지금 너무 부끄럽지만 윤석열 조롱 릴스를 올리며 친구들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무지하면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 지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저는 궁금증에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 대통령 탄핵 남발, 검사 줄탄핵,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등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탄핵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인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인들이 군사시설을 2년간 촬영해 적발된 뉴스를 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중요한 안보를 촬영한 사실인데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 북한 아니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빼돌린 기술이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 반대로 인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이미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을 넘어섰다고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현실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만 간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는 오후부터 여자다 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화장실, 여자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심을 느낀 다른 여성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여성분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성이 여성 성전환을 선언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등이 탄핵되고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흐려지며 사회적인 혼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얘기하는 민생지원금 25만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지원금, 여러분, 이 전체주의 사상으로 돈을 얼마나 나눠 주었습니까? 당장의 달콤한 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금입니다. 민주당의 지갑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입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돈은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마구잡이로 지급되는 지원금, 이것은 표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돈은 불어나는 눈덩이가 되어 2030 세대가 몇 배, 수십 배로 갚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물 한 번 마시겠습니다. 잘한다. 최우진 화이팅! 잘생겼다! 그리고 카톡 검열, 민주파출소 유튜버 고발, 민주파출소에 사람들 신고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탄핵 반대 유튜버들 내란 성동죄로 고발하는 이 현실이 당신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언론의 말만 듣고 판단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언론을 믿고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또 궁금했습니다. MBC, JTBC는 왜 민주당, 중국, 북한의 편파적인 방송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욕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중국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인 위챗에서는 모든 메시지를 감시하고 당국에 반하는 메시지를 검열합니다. JTBC는 위챗을 만든 기업인 텐센트에 1,000억 원 가량 투자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연 JTBC는 중국에 반하는 기사를 마음 편히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의 기사 제목만 봐도 누구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 여러분 모두 속아왔지 않습니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광우병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했나요? 맞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 뇌에 구멍이 난다, 죽는다 등 전 국민이 속아 몇 개월간 촛불 시위를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 일을 얼마나 많은 반미 반일 선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로 인해 수산업, 축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무너졌을지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 금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 연예인들을 보고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 개념 있는 연예인이다 이러고 탄핵 반대 연예인들은 극으로 몰아가며 행사 취소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뉴스 제목만 봐도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합니다. 왜 하는 걸 극우로 몰아갑니까? 저희가 극우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 모두 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무안공항 참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돌아보면 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습니까? 맞습니다. 무안공항 참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가니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언급합니까? 없었던 일처럼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동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아래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하여 기술력과 제조업을 통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 규모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반상 수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10조를 갉아먹고 1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없앤 민노총이 국가의 적이라는 것을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과 싸워 조합원 숫자 22만 명 제거, 문재인 정권 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박살낸 한미일 동맹 복구, 원전 협력을 통해서 한미 동맹 강화, 전 세계의 원전 수출 등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적혀있는 내란죄의 명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란죄란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 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따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민주당의 폐악질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란범입니까? 민주당의 폐악질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범입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란범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는 나와 다른 세계 이야기라고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개몽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저희 2030 세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세상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인간이 누가 다리 갈 줄 알았습니까? 확률은 0에 가깝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원히 0입니다. 제가 행동을 함으로써 0에 가깝지만 0.001이라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행동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소수가 모여 1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듯이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